같이 토론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또 같이 제가 또 그냥 명절이라서 떠들기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예. 배움님 올려주신 그 어떤 인터넷에서 퍼온 사연인데 예. 땡땡리스 땡땡리스 부부가 되는 가정 무슨 리스인지는 아시겠죠? 예. 자동차 리스요? 예. 땡땡리스 예. 그래서 뭐 공무원인 35살의 남자인데 자기 와이프는 이제 28살이래요. 7살 차이 나는데 이제 뭐 대충 내용은 그거죠. 소개팅으로 만났고 솔직히 서로 조건 따져서 이렇게 결혼했다. 자기가 뭐 10대 20대 풋풋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이 차서 이제 결혼을 나이 돼서 서로 뭐 조건 맞춰서 했고 자기 집에 또 좀 돈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나이 7살 차이 나는 여자지만 좀 이렇게 조건 봐도 안정감 당연히 서로 조건 보고 뭐 사랑보다는 안정감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이거 대면 하면서 그냥 안정감 있게 익숙함 이런 거로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뭐 분위기 좋아서 술 한잔 하다가 이제 왜 이렇게 자기한테 너무 무관심하다 왜 이렇게 뭐 말도 잘 안 걸고 관심도 없고 뭐 이러냐 뭐 그러길래 이제 자기 딴엔 쿨한 컨셉으로 솔직히 얘기했나봐요. 뭐 어차피 서로 조건 보고 결혼한 거고 너도 사랑했다기보다 뭐 안정감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 아니냐 우리 집도 내가 해왔고 근데 무슨 뭐 전 남친보다 내가 더 조건이 나와서 나랑 결혼했으면서 무슨 드라마 같은 사랑을 원하냐 그랬더니 뭐 와이프가 울면서 뭐 싸우고 황당해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거의 댓글을 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 학인 분들도 일반적인 댓글을 다 레이님 같은 경우는 뭐 아니 그래도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조건 때문에 조건 맞춰서 결혼했더라도 결혼했으면 부부인데 최소한의 관심이나 노력 정도는 해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 맞죠. 매너상으로 그쵸.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남님도 저런 남자랑은 못 살 것 같다. 여자분들은 대체로 그런 반응이에요. 남자가 매너가 없다. 정성이 없다. 노력하지 않는다. 복남님 말이 또 이게 또 좀 화가 났네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여자분 인생 숙연해진다. 또 비멜님도 남자분 마인드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음을 팩트 폭행 때려버리니까 여성분 입장에서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멘탈 털릴만해 보인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 명예로운 권력자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이제 그 화술 연습하는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토크 게임 하고 저는 이렇게 진행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명절이라 갖고 다들 이제 좀 가족들 옆에 있어서 얘기하기 그래서 뭐 이따가 이어폰 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 되기 전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얘기 제가 미리 좀 해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런 그 대인관계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딱딱한 개념에서 그래도 좀 필요한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그 게슈탈트 철학의 이론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간은 현실 세상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슨 뜻이냐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캔버스에다가 이제 붓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앞에 뭐 호수도 있고 정자도 있고 뭐 오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멋진 풍경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눈을 떠서 앞에 보면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풍경이. 그러니까 그때는 게슈탈트 철학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야. 아니 눈앞에 보이는데 뭐 인간이 세상과 실제 현실 세상과 접촉이 안 돼. 이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접촉이 되는데 뭐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풍경을 본 다음에 이제 풍경을 그리려고 고개를 숙여서 캔버스를 딱 보면 무슨 반응이 생기냐면 아까 여기 호수가 이렇게 생겼었나? 아까 오리가 이쪽에 있었나? 저쪽에 있었나? 나무가 이렇게 생겼었나? 저렇게 생겼었나?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다시 떠올려서 고개를 보죠. 그럼 그때서는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풍경을 보고, 볼 때는 다 내가 세상하고 직접적으로 다 접촉하고 세상을 다 보고 있다고 느꼈는데, 고개를 숙여서 그리려고 보면 내가 본 게 없는 것 같은 거지. 봤는데 본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또 뭐 어려운 얘기로 나가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인간의 인지의 초점, 뭐 인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적 감각을 머릿속에서 판단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 인지는 카메라 포커스하고 비슷해서 한 번에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인지의 초점은 물리적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예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도대체 500원짜리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냥 과학에서 무슨 과학 저널에서 그렇다더라, 논문에서 그렇다더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10짜리, 100짜리. 암산을 해보시면 10짜리 이상을 넘어가서 100짜리가 되면 우리는 숫자 암산할 때 좌우로 늘어놓잖아요. 좌우로 늘어놓기만 해도 100짜리만 넘어가도 눈동자가 머릿속에서 뭐 암산할 때 자기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눈이 머릿속에서 숫자를 볼 때 그 100짜리 이상의 숫자를 한꺼번에 못 보고 거기 움직여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가 그걸 한 번에 보지 못하고 초점을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훑어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갑자기, 무슨 부부 사이가 약간 뭐 조건으로 만나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냐? 우리 인간은 어떤 사실, 어떤 상황, 어떤 장면을 전체 다를 사진 찍듯이 모든 측면에서 다 이해하면서 보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어떤 시각, 어떤 패러다임, 어떤 관점이라는 걸 보통 표현하죠. 그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든 이렇게 이성 간에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는 우리가 이거저거 뭐 오만 거 다 따져보고 결혼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때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한두 개의 판단을 갖고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한두 가지 보고 뭐 결혼하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닌 사람도 그 판단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얼굴도 보고 키도 보고 스타일도 보고 나이도 보고 뭐 직장도 보고 뭐 집안도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 만날 때 되게 많은 판단해서 요즘 뭐 육각형, 오각형? 예? 그거 있잖아요. 밸런스 게임 해갖고 막, 예? 뭐 키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막, 그래서 이거 다 맞춰서 오만 거 다 따지고 막, 심지어 요즘 외모도 많이 따지잖아요. 왁구감별사? 진짜 이름 짓는 것도 무슨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오만 거 다 따져보고 그 사람 사귀고 결혼하고 그런 건데, 뭐 인간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 갖고 판단하고 이러느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전 일반 일반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무슨 연예 유튜버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학자니까 다 근거가 있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할 때부터 투자 판단론, 상명하게 경영학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론에 나오는데 별별 얘기 다 나오죠. 뭐 게스트하드 철학부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돈을 벌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그걸 언제 사야 할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주사에 굴려갖고 무슨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알아맞혀 봅시다 삐빠뿡 오늘 사네 뭐 삼성전자 살까 현대차 살까 어느 것을 이렇게 안 사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 그러니까 뭐 별거 다 따져요. 무슨 요즘
러시아 전쟁이 언제쯤 끝날려는지, 무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끝날려는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뭐 대만부터 시작해서, 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예? 뭐 별의별 거 다 따질 거 아니에요. 오만 거 다 따지고, 무슨 그 회사 자체에 무슨 뭐 재무 분석도 할 거고, 뭐 매출 현황도 분석할 거고, 뭐 오만 거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하나하나 더 판단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실수를 안 하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한두 개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뭐 100개, 200개, 오만 거 다 따져보고, 뭐 금리, 경제, 정치, 문화, 경제 다 따져보고 사면, 근데 그렇게 다 따져보고 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모르겠어요. 그걸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걸 지금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점점 더 알 수 없게 돼요. 점점 더 알 수 없게 돼서 보통 판단을 내릴 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은 그렇게 해요. 정보의 수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만 판단은 되게 심플하고도 명확한 몇 개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부합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 결정의 메커니즘을 짜놓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고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는 현대인들, 그래서 뭐 검색 엔진, 뭐 포털, 이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다? 그 선택장애 있잖아요, 선택장애. 그게 바로 선택장애예요. 왜 선택장애가 현대인들이 많다? 아는 게 너무 많아. 들은 게 너무 많고 본 게 너무 많아. 쓸데없이 아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많은 걸 따지긴 하는데 실제로 뭔가 실행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의외로 우리 머릿속에선 하나나 두 개 정도, 정말 많아야 세 개인데 대부분은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가장 최우선의 기준, 그것 중심의 패러다임, 시각, 관점적 해석을 갖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겠다, 결혼하겠다, 이런 판단 자체는 아주 심플한 기준을 갖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그런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나는 난 쌍꺼풀 있는 사람 너무 싫더라, 느끼하고. 그리고 난 좀, 그래도 얼굴은 난 그렇게 뭐 따지진 않는데, 난 뭐 키, 나 키장남 진짜 질색이야. 대머리 진짜, 막 그러고 뭐 어쩌고 나 200층 너무 싫고, 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그거 듣다 보면, 나는 안 되겠구나.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저 사람은 저런 게 다 충족이 돼야 좋아하는구나. 누가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다, 그냥, 너 얼굴 자빠졌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래서 별로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주잡을 떨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자꾸. 그거 다 개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개무시하면서 뭐만 판단하시느냐면, 저 인간이 저렇게 떠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 하나.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희망을 주는 거니까, 누가 키는 어때야 되고, 몸은 어때야 되고, 뚱때는 싫고, 뭐는 싫고, 오만 거 얘기할 때, 그걸 다 걸러들어.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저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단 한 개가 있다. 그것만 충족하면 저 인간 사귀고 저 인간 결혼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왜?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시스템 자체,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 다 구라치는 거야. 다 허풍 떠는 거야. 지가 마치 뭐쯤 되는 줄 알고, 까탈스럽게 부르면서 자기가 마치 취향이 고급스러운 것처럼 주잡을 떠는 겁니다. 주잡을 떠는 거니까. 예, 다 구라핑이니까, 예. 그 블러핑에 속지 마세요. 예, 그냥
그 중에 한계가 있다. 한계. 딱 한계. 그 한계만 충족시키면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비강하게 다 그냥 다 비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밑바탕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우리가 결혼 얘기하잖아요. 이 사연 내용. 35살의 공무원 남자가 28살의 와이프랑 만나서 조건 맞춰서 살았는데 여기에 트러블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대인들이 말로는 뭐 난 이런 남자가 좋다, 저런 남자가 좋다, 난 조건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뭐 오만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따지는 뭔가가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고요.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만의 결혼하는 판단의 어떤 취향, 근거가 따로 수없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전달하려 드리려는 내용에 걸맞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분법 구조로 짜여져 있지는 않잖아요. 다만 설명만 제가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특히 결혼을 한다 그러면 대체로 그 상대방이 당신이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라를 판단을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메인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결혼을 한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이제 그 feel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feel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 보통 이제 사랑의 감정, 두근거림, 끌림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명학적으로 넘어가면 뭐 당연히 뭐 대응자, 커다란 자극을 바라는 대응자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성향이 있어요. 특정한 성향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아는 게, 그러니까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십선비스러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알고 내 마음 내가 알면서 누구 사귀고 결혼을 해야 후회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이런 feel, 예? 남녀 간의 어떤 느끼는 감정의 feel, 뭐 좋게 표현하면 사랑이 되겠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인데 제가 좀 왜 일부러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냐면 상명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무슨 남녀가 서로 좋아갖고 뭐 두근거리고 너무 뭐 보고 싶고 막 이러면 우리 사랑했어 말이잖아요. 근데 상명에서는 뭐라 그래요? 개똥 같은 소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남녀 간에 청춘 남녀가 서로 좋고 두근거리면 그게 사랑이니? 사랑이란 감정은 되게 역사가 깊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후천적 감정이기 때문에 사회적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에서 어떤 뭐 제대로 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나중에 이거 많이 녹음해서 올리면 일반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하겠죠. 근데 이건 뭐 워낙 뭐 팩트라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 아프리카 사람이나 시골 분들한테 와인이나 시가를 주고서 어떻습니까? 이 와인의 깊은 맛 느껴지십니까? 이게 500만 원짜리 와인입니다. 이게 쿠바산 한 대에 30만 원짜리 시가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맛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아프리카 사람, 어느 아프리카 원주민과 어느 시골 그 노인이 이 와인 맛, 이 드라이해, 너무 맛있어. 이 숙성된 그 맛, 그 향이라고.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할머니가 그런 품평을 할 수가 있으며 어느 아프리카 원주민 역시 잎이 다르니까 달라요 뭐 이런 식의 시가 품평을 할 수 있겠냐고. 이런 깊이 있는 감정과 이 어떤 풍미의 경험은
그 체계, 철학에 나오죠. 뭐 칸트의 취미 판단론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이 와인의 체계, 와인의 역사, 와인의 시스템, 시가의 장르, 이거에 대한 학습이 없이 그냥 뭐 닥치고 그냥 청춘 남녀 서로 뭐 손 만지고 키스하고 서로 연락하고 너무 가슴이 쿵쿵대고 뭐 이건 사랑이야. 이거 와 진짜 제대로 된 프랑스 와인 맛이야. 이렇게 느껴진다는 자체가 삽질인 거죠. 얘기 들어보시면 너무 납득이 가냐.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청춘 남녀가 제대로 그냥 막 서로 막 카톡 보내고 손 만지고 막 키스하고 비리 찌르러 오면 이게 사랑이. 그런 식이면 그냥 와인 처음 먹어도 다 와인 맛 알고, 뭐, 씨가 먹으면 처음 씨가 맛 알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 뭐, 남녀의 관계, 무슨 뭐, 남녀 관계의 제도, 뭐, 둘 사이에서 이룰 수 있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역사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백 년이잖아요. 몇백 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그걸 문학, 예술 이렇게 추구해온 지가 벌써 역사가 얼마나 기냐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노력이나 공부 없이 그냥 지들끼리 나이 젊은 사람들끼리 뭐 데이트한다고 뭐 사랑 느끼고 그게 되지도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굳이 사랑이라고 하면 또 우리 그래요 저는 사랑이 좋아요 막 이렇게 또 되지도 않게 막 설레발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굳이 제가 사랑이라 안 나고 그냥 feel 얘기한 거예요. 그냥 feel. 그러니까 대부분 남녀들이 우린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우린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을 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뭐다? 그냥 feel이다 feel. 그냥 feel. 근데 feel을 중시하는 사람 두 가지 그 이분법적 구조 중에 한 카테고리가 이제 feel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굳이 뭐 아름답게 이렇게 어거지로 갖다 붙이자면 그게 사랑이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feel을 중심으로 해서 연애하거나 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상명하게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호르몬?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서 그것도 이제 좀 잘 또 판단을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상명하게도 그걸로 또 결혼하신 분이 계세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그분이 여자분이잖아요. 여자분이면 제가 딱 봤는데 어떤 여자 학인분 제자분인데 여자 제자분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 그거 틀려본 적이 없어. 그 질문을 던지면.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 그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들을 이렇게 속물적으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남자가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맛있는 거 사주고 비싼 선물해주고 저 사람하고 사귀면 더 좋은 집 좋은 차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여기 비밀님이라든가 추기왕님 똑같이 생긴 여잔데 그 여자가 오빠 일하지 마. 오빠 진짜 너무 짜증나. 오빠네 과장님 미친 새끼 같아. 그런데 다니면서 고작 200만 원 받자고 왜 그런 직장 다녀? 나 오빠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오빠 500만 원 주면 되겠어? 오빠 그냥 골프나 치면서 좀 헬스 같은 거 좀 하면서 쉬면 안 돼? 막 이러면 맨날 여자 욕만 하지 마시고 여자가 무슨 돈만 밝힌다 하지 마시고 당신은 싫겠냐고. 당연히 좋지. 결혼하자는 건가? 그렇잖아요. 당연히 좋을 거 아니야. 예? 그거 갖고는 여자는 돈만 밝힌다 무슨 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쌍팔년데 이런 컨셉 하지 말란 말이야. 구린 거예요. 그러니까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이왕이면 다홍치마한 거지 무슨 돈만 밝히는 여자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돈만 밝히는 여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고. 돈도 밝히는 거지. 근데 돈도 밝히는 건 남자도 밝히잖아. 아주 많이 밝히지? 맞잖아. 남자도 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자 보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래 물어봐요. 그래서 이 feel을 중시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여자분한테 그분이 이쁜 여자분이면 의외로 이제 제가 이제 상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관상도 봐주고 그러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 드리잖아요. 관상이 뭐가 어려워? 여자 관상 보는 거 되게 쉬워. 어떻게 생긴 관상이 여자 관상이 좋은 관상이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이쁜 게 좋은 관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관상을 공부를 하려고 그래. 저는 제 관상이 어떤가요? 그걸 뭘 생각을 해. 거울만 있으면 했었지. 여자 관상, 여자 팔자, 좋은 팔자, 여자 관상, 좋은 관상이 그냥 되게 이쁘게 생겼으면 좋은 관상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이쁘게 생겨갖고 팔자가 이렇게 안 좋을 확률도 드물잖아. 응? 자기가 되게 이쁘면 자기가 이쁜 얼굴 갖고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무슨 관상문부를 하고 물어보냐고, 그냥.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여자분들이 상명하게 이쁜 여자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쁘게 생겼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뭐 똑같이 뭐 아르바이트 자리를 해도 이쁜 여자분한테는 알바비도 더 많이 주고 뭐 능력 있는 남자가 대시도 했겠지. 그럼 뭐 직장도 괜찮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이 자기하고 뭐 결혼하자 사귀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아닐 것 같은 거지, 그런 분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게 바로 feel이에요. 그러니까 잘 뭐 호르몬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게 아니라서 판단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그 질문을 던져요. 너 남자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뭐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너한테 잘해주고 그래도 너 그 남자하고 만났을 때 재미없으면 너 못 만나겠지, 그치? 그러면 바로 빵 터져. 이러면서 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걔 지금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써있어요? 막 물어봐 나한테. 당연히 얼굴에 써있지. 얼굴에 써있지. 이런 분들은 뭔가 소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같이 얘기하고 데이트할 때 뭔가 재미있는 느낌 있잖아. 이야기가 통한다거나 말귀를 척척 알아먹는다든가 만나는 재미가 있다든가 이렇게 뭔가 만나는 재미 그리고 대화 소통의 카타르시스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만족이 안 돼,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이 조금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남자복이 많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이런 여자분들이 미모에 비해서 되게 이쁜 분들이 전에 이제 그만뒀던 거 상매 여자 하긴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 미모에 성격도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좋은 남자 만나서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살만한데 뭔가 좀 결혼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저 남편 되시는 분 좀 이렇게 이렇게 안정된 이렇게 좀 환경은 아니라든가 좀 힘들게 사신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 여지 없어요.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 여기에. 100%예요, 100%.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낳고 막 불만해.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힘들게 사고. 근데 이게 그냥 자기가 원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면 좋은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되겠다 판단할 때 수많은 것을 다 따지지만 최종적으로 따질 때는 단 하나의 최우선순위의 기준을 갖고 결단을 내린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은 만났을 때 재미있는 사람, 대화 소통에 쫄깃한 맛이 있는 사람, 그게 이 사람한테는 feel이라는 개념으로 가장 최우선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이후에 판단해 가서 아까 그 부부 제 사연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부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같이 살든 헤어지게 되든 그 판단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혼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안 재밌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행복해. 이야기가 안 통해. 서로 싸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거나 그때 후회를 하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만났냐에 대해서 크게 모르진 않아요. 이 사람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실제로 잘 살고 있어서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왜 선택해서 어떤 면을 보고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자기가 건네받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받으려고 결혼했는데 받고 있잖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폰을 살 때 알뜰폰을 샀어. 그럼 알뜰폰 여러분들 왜 사요? 그냥 요금이 적으니까 알뜰폰 사는 거 아니에요? 기능은 단순해도 싸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샀는데 요금이 엄청 싸. 그러면 나머지 불편해도
싼 맛에 쓰고 요금도 싸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가성비적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이분들은 자기가 이 사람을 왜 선택했고 뭘 받으려고 만났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얻어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좀 불만스럽더라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제한적인 만족도를 충분히 얻어내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헤어질 때도 그게 좀 명확하죠. 그러니까 왜 헤어져? 아니, 안 재밌으니까. 맨날 싸우니까, 지긋지긋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이 사는 이유, 헤어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 두 번째 카테고리보다 명확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개념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이 두 번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려. 두 번째가 뭐냐면, 씁쓸하지만, 예, 조건 보고 결혼한 겁니다. 조건 보고. 조건 보고. 이게 아마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의 제가 판단할 때 적게 잡아도 70%, 많이 잡으면 90%까지일 것 같아요. 조건 보고 결혼.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feel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러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feel이나 두 번째 말씀드렸던 조건이나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뭐 연애 유튜버죠, 뭐 경험론적 관점에서 보셨으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학문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이란 거 뭐냐면 가치 계산이에요. 가치 계산. 가치 계산. 취집이라는 개념으로 너무 여성을 이렇게 비하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조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두 번째 카테고리인 조건 맞춰서 결혼한다는 건 이게 지금 여혐으로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똑같다니까요. 요즘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 뭐다? 여자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의 외모도 그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 나이와. 아까 그래서 사연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35살이고 와이프는 28살이래요. 예? 여기 봐봐요. 여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나이 부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여자가 뭐 여기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름 좀 여자가 이쁘신 것 같아. 자기 부인이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7살이나 어린데 자기 남자 키가 180이 넘지만 고작 그런 걸로 7살 차이 나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까지 했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키, 자기 직장, 자기가 집회 가고 자기 집도, 집안도 좀 되고 이런 거를 그 여자의 조건과 맞춰서 조건이 될 만하다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쪽 여자한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리고 이쁘고 뭐가 또 있었겠죠. 또 비슷한 직장 뭐. 예? 아니 뭐 와이프도 직장이 그렇게 나쁜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사연에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미모, 나이, 직장 이런 조건과 자기 조건이 어느 정도 대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등을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기준,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0%까지 획일화되어 있는 최우선 순위의 결혼 판단 기준은 뭐다? 조건이다. 자신이 가진 조건의 가치와 상대방이 가진 조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자신의 조건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 값으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되게 오래 했었잖아요. 부동산 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현금으로 사고 파는 매수 매도의 매매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교환 매매란 것도 존재합니다. 아파트와 논밭을 바꾼다던가 뭐 콘도라 뭐 아파트와 뭐 골프 회원권을 교환한다던가 이렇게 서로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여기는 때 이렇게 부동산의 교환 매매도 이루어지는데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지금 교환 매매인 거죠. 근데 교환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교환 매매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남자가 조건값이 100이야. 남자가 자기 조건의 가치가 1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때 여자의 가치는 120이야. 그러니까 남자 생각에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20을 이득을 보는 거네. 예? 난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론데 저렇게 어리고 이쁘고 나와 비슷한 직장까지 다니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여자와 결혼한다. 이거 참 좋은 조건이지. 이렇게 해서 자기는 100점의 남자지만 여자는 120점을 가진 거 여자라고 판단돼서 그 20점의 이득이 생기니까 결혼하려고 들고, 또 반대로 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자기는 100점의 여자인데 남자가 120점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또 20점을 이득이겠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는 100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120이라고 생각해서 둘 다 서로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우리 모두 20씩 이득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해서 교환거래 결혼이 일어나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죠. 윈윈하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서로 자기는 얼마라고, 자기 가치가 얼마고 상대방 가치가 얼마라고 서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서 맞춰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몰래 속으로 생각한 값은 그럴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야구, 메이저리그, 트레이더가 똑같은 게 서로 상대방이 우리 팀 방출시키고 저쪽 팀 선수 갖고 오면 이득이라고 서로가 생각할 때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마트레이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런 방식의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자기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자기가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자기가 볼 때는 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자기는 80인 걸 알고 남자가 100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20이라는 걸 손해본다는 걸 알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면 20이라는 걸 이득 본다는 걸 아는 케이스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한쪽은 이득을 보고 어떤 한쪽은 손해를 보는 기울어진 형태로의 조건을 따진 그런 커플이 결혼할 확률이 높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그 모델이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가치가 100이야. 근데 상대방은 120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가격이 매겨지는 물건의 트레이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공정거래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표준가, 공시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정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가격을 더 높게도 판단할 수 있고 낮게도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결국 이 가격 책정이 무슨 가격을 뜻하냐면 이게 양심가, 겸손가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가격은 양심과 겸손 가격이 되고 나의 가격은 양심 가격, 겸손 가격이 되고 상대방의 가격은 칭찬 가격, 배려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판단을 하고 상대 판단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응?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철학적 화두가, 예?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또는 상묘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작고 작아지는 기쁨,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인문학을 강타하고 있는 초강력, 해가 져도 지지 않는 그 키워드가 뭐예요? 자존감이죠. 자존감, 나사랑, 나다움. 있는 그대로. 맞잖아요. 그게 다 뭐냐고요? 양심가가 없다는 거야. 그냥 씨발 닥치고 그냥 나니까 짱이고, 나니까 특별하고, 나니까 대단하고, 나니까 사랑받아야 되고. 근데 여기 무슨 양심감, 겸손 가격이 나오겠냐고. 응? 여기 무슨 양심가가 있겠냐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저쪽은 상대방을 올려줘야 되는데, 응? 시발 비용, 예? 개쌍 마이웨이가 모든 철학을 압도하고, 상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내 가격을 후려치고 상대방 가격을 올려치게 하겠냐고요. 반대지. 그렇잖아요. 어느 여처, 어느 남처 커뮤니티를 가봐요. 자기 자신을 후려치고 상대방을 올려치는 커뮤니티가 있나? 그런 커뮤니티 있어요? 주변에 그런 친구, 동료 보셨어요? 없잖아. 이제 외국 뉴스에서도 정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 한국말을. 영어로 내로남불 쓴단 말. 왜 영자신문에 우리나라 한글 발음 그대로 내로남불, 이게 내로남불이 한국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씨발 짱이고 니네는 그냥 다 후지고, 어? 내로남불 영어 이렇게 몇 개 써요. 영문으로. 그런데 무슨 양심과 공정가가 있고 상대방 칭찬 가격, 배려 가격이 있냐고. 반대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쯤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이렇게 올려치게 하는 모든 인간은 거래 성사가 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격에 대한 올려치기가 심한 사람들은 실제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로 겪고 있잖아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왜 지금 결혼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여자는 이 정도 되는 남자야 최소한 결혼할 수 있다. 내가 뭐 엄청난 남자를 바라는 거 아니다.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가 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겨우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요 정도는 되는 남자야 그래도 결혼이란 거 할 수 있잖냐 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일반 남자에서 보면 그 기준이 어떠냐고. 응? 테슬라잖아, 테슬라. 거의 테슬라. 응? 여자가 제시하는 남자는 거의 종목 기준이 테슬라에 해당되는데, 당신은 테슬라는 그냥 조쏘잖아, 조쏘. 당신이란 남자는 종목으로 치면 거의 조쏘인데, 상장도 안 돼 있어. 상장 조건도 안 되는 조쏘인데, 여자가 얘기하는 이 정도 되는 남자는만 돼야 결혼할 수 있다는 조건은 테슬라란 말이야, 테슬라. 응?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단 말이야, 나스닥에. 그러니 이게 되냐고. 성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주기설, 10년 공멸설. 거래가 안 돼. 어쩌고서는 옷 사러 갔는데 이거 얼마였더니 20만 원에서 20만 원이요? 뭐 말도 안 돼서 무슨 동대문에 옷이 무슨 20만 원. 그래서 2만 원 안 돼. 이 사람이 장난하네 지금. 장사한테 죽겠네. 재석이 저리 가보세요. 당신한테 팔 생각 없어. 이게 지금 어떻게 흥정을 붙일 수 있는 건덕지가 안 돼. 이쪽은 20만 원, 여긴 2만 원이야. 10배 차야, 10배 차이. 그래서 자기를 올려치고 상대방을 후려치는 이 상태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이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 없어. 이해되셨죠?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방을 빡빡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자체가 결혼 시장에서 성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한쪽이 어쨌든 상대방을 덜 깎아치든 자기를 덜 올려치든 둘 중에 하나하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결혼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가치 합의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 이 뜻이에요. 가치 합의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 이 뜻입니다. 결혼 한번 듣기만 해도 다녀온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결혼을 했다는 자체가 상대방을 덜 후려치기 했거나 자기를 덜 올려치기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중에 누구라도 했다는 뜻이야. 그러지 않으면 결혼 자체가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한 커플 사이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니까 저런 문제가 나고 그런 사연이 올라온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조건이 맞춰진 건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아. 내가 너랑 결혼할 때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고, 네가 전에 누굴 만났었고 앞으로 누굴 만날 수 있고 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었고 나발이든 간에 너를 만나서 결혼하려는 사람 중에 나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왜? 네가 나보다 조건이 낮기 때문에, 나랑 결혼하면 조건값이 네가 이득이라고 판단돼서 그나마 네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 채로 결혼을 하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마치 없는 양 착각하고 사랑하고 왜 관심 안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황당했던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감수가 들어갑니다. 너 이거 알고 나랑 결혼했잖아. 너 나랑 왜 결혼했어? 조건이야. 우리 왜 결혼했어? 조건 맞춰서 결혼했어. 그럼 나는 왜 선택했어? 네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조건이 가장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조건이 못한 거야. 그럼 나는 너랑 왜 결혼했겠어? 생각해봐. 네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조건이 가장 좋으니까 결혼했겠지. 그러면 나는 너보다 조건이 좋은데, 그러면 나는 너랑 왜 결혼했겠냐고. 그렇죠? 세랑님이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너는 내가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했겠지. 근데 너는 네가 나보다 조건이 안 좋은데 나는 너랑 왜 결혼했겠냐니까? 그걸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간단하잖아. 얘가 나를 조건 보고 왔으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해도 얘가 이걸 감수하겠구나. 거기서 나 좀 행세하고 좀 지랄도 하고, 얘 조건 맞췄으니까 네가 이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그거 좀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군 모르고 나랑 이건 결혼했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 왜 그래 자꾸. 근데 조건 맞춰 결혼했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오만 갑자기 무슨 누구 남편은 무슨 음식 쓰레기도 버려주고 또 해주고 말도 많이 하고 다정하게 어떻게 해준다는데, 당신 왜 그런 소리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할 거면 내가 너랑 했겠냐고. 아니 근데 욕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건 맞춰서 결혼한 다음에 이게 딱딱 100대 100, 120대 120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100대 80, 100대 70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근데 100대 80, 100대 70 이렇게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감수하고 만나서도 계속 완전판을 얘기하면서 왜 사랑해 주지 않네, 결혼 기념일 때 누구는 어디 갔었대는데 무슨 시대까지 우리 친정의 엄마한테도 신경을 써주는, 이런 식으로 완전판을 바라면 이 조건을 손해보면서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계산상으로 따져보라니까. 이거 자꾸 십덕후처럼 도덕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이게 뭐 때문에 결혼했냐고. 계산을 맞춰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계산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쌍팔년도 무슨 전두환 시절 때
이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설렁탕 집이 있네. 설렁탕 집이 있는데 고기를 막 엄청 줘. 에? 설렁탕 집이도 고기가 막 그냥 뭐 국물이 안 보일 정도 고기를 엄청 주고, 근데 그게 7,000원이야 요즘 같은 물가에. 그런 집이 어딨냐고. 요즘 서울에 고기를 한가득 그냥 국물이 안 보일 정도로 주고, 에? 가격도 7,000원 집이 어딨냐고. 어? 완전히 득템이잖아. 그래서 어유 먹겠습니다 갔어. 근데 그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몇 분 오셨냐 그래서 저 혼자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된대. 왜 했더니 아니 이거 혼자 한 테이블 차지하고 우리도 손님 맞게 막 회전율 높여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집에 오면 당연히 혼자 먹을 거면 뭐 4명 5명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는 있는데, 모르는 사람만 앉히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어야 된다. 합석을 해야 된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뭐 고기만 맛있고 뭐 가격도 싸니까 그렇게 하고 갔어. 들어갔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고 계속 막 국밥 되고 그러니까 여기 너무 더워. 근데 에어컨 없어. 에어컨도 없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과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7,000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게요. 들어갔어. 가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지. 먹다가 아줌마 해서 왜 했더니 아줌마 저기 저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깍두기도 같이 먹어야 돼요. 제 깍두기도 좀 따로 갖다 주세요. 저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침을 튀긴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마스크 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덥잖아요. 선풍기라도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겠냐고.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겠냐니까. 나가 이 새끼야. 그죠? 나가 이 새끼야. 아니 내가 너한테 사기쳤니? 손님 여기 오시면요 뭐 1인용이 너무나 최상의 서비스에 안락한 온도에 뭐 혼자서 혼밥을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다 얘기했지. 응? 너 조건 맞춰서 밥 먹으러 온 거잖아. 조건 맞춰서. 근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그래도 식당이란 모름지기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뭐 인간적으로 뭐가 아니지 않나요? 뭐 하자는 건데.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해? 응? 그러니까 7,000원이지. 그러니까 7,000원이잖아. 응? 아니 조건 좋은 사람이 조건 나쁜 너랑 왜 결혼했겠냐고. 내가 조건 좋은 좀 티도 좀 내고 의시 되고 갑질도 좀 하고 좀 무성의하기도 하고 네가 그런 거 감수하니까 그 값으로 나랑 조건 맞춰서 결혼, 너도 나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 이득이겠구나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무슨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관심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남들은 어쩌고야. 그 계약 위반이잖아. 나가. 이런 걸 할 거라는 걸 알고 결혼하느냐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을 안 하네. 그래 놓고 자기는 조건 맞춰서 결혼해 놓고 뭐 이것저것 안 해주면 빡쳐갖고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갖고 고발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야. 님들 남편은 뭐 이런 거 해주시나요? 님들 부인은 아침밥 해주시나요? 그래서 퐁퐁 남들도 욕을 지금 내가 여자 욕만 하는 게 아니야. 퐁퐁 남도 왜 욕을 먹어야 되냐면 남초 커뮤니티 갖고 님들 와이프는 하루에 최소한 저녁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나요? 다들 해준다고요? 우리 와이프는 밀키트밖에 안 해줘요. 저는 퐁퐁 당한 것 같아요. 저를 사랑으로. 그래서 황당한 거야. 그 이쁘고 잘 나가던 여자가 너랑 왜 결혼했겠냐고. 너랑 퐁퐁아. 응? 퐁퐁아. 너랑 왜 결혼했겠냐고. 그런 것도 좀 귀찮으면 안 해줄 수도 있고 좀 멋대로 좀 굴고 그래도 좋다고 하고. 그래 나 좋다고 이렇게 그냥 무자로 그냥 퐁퐁 하면서 그냥 열심히 용돈 30만 원 주면 여보 고마워 5만 원 모아갖고 당신 머리띠 사줄게 뭐. 이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성실을 하니까.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건데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냐고 지금.
설렁탕이 괜히 7,000원이야? 설렁탕이 괜히 7,000원이냐고, 이 미친놈아. 근데 요즘 이것도 모르고 남자들이 남녀 커뮤니티에 퐁퐁 당했다. 응? 나는 퐁퐁 당했다. 뭐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걸 왜 이해를 못한 채로 결혼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비유를 해드리니까 싹 다 풀렸죠? 원래는 그래서, 이걸 내가 결론, 저는 이거 맨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평생 이거 한 사람이고, 제가 상담만 벌써 몇십 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정답만 얘기해 주는 게 좀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이거 주제 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좀 들어도 보고, 화술 연습도 하고 좀 그러려고 그랬었죠. 아셨죠? 씁쓸하지만 그래서, 조건 따졌으면 깔끔하게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괜히 설렁탕 고기 잔뜩이고 강남에서 7,000원에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수하니까 7,000원. 감수하는 것만 돈 내고 들어와라 이거야. 설렁탕 먹으러. 퐁퐁이 됐든 뭐가 됐든, 예? 조건던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든 뭐가 됐든, 뭐 파출부로 살든 퐁퐁으로 살든 똑같은 겁니다. 됐죠? 자, 이건 여기까지.